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말수가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고 굳이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 않아지는 순간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선택을 두고 차갑다거나 무책임하다고 말합니다.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 그래도 설명은 해야지. 도망친 거 아니야. 하지만 살다 보면 말을 다 해도 바뀌지 않는 관계가 있고 설명할수록 내 마음만 더 달아버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몇 번이고 참고 몇 번이고 이해하려고 했고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조용히 접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사람을 만난 뒤엔 이상하게 더 피곤해지는 날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까? 이 정도 거리 두는 건 이기적인 걸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잠시 멈춰서는 시간입니다. 싸우지 않고 떠나는 법, 큰 소리 없이 관계를 내려놓는 선택, 그리고 조용히 멀어지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조용히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두셔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작은 의자를 하나 내어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 참고 살아왔다는 사실도, 관계를 위해 애써왔다는 시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잘 떠나지 못한 사람을 재촉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버텨온 사람에게 조용히 건네는 말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손절의 오해. 우리는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면 쉽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손절했구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사람 관계를 그렇게 쉽게 끊어? 하지만 조용히 멀어지는 선택이 과연 정말로 손절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오해가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멀어지기 전에 이미 수없이 말을 해왔습니다. 불편함을 돌려 말했고 기분 상한 마음을 숨겼고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표현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말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먼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절은 대개 충동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조용히 멀어지는 선택은 오히려 오래 고민한 끝에 나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이해할 만큼 이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내면의 신호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상대를 포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포기하게 된다고. 계속 참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기 감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괜히 문제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유지되지만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조용히 멀어지는 선택은 관계를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결정에 가깝습니다. 손절은 상대를 끊어내는 행위라면 조용한 거리 두기는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굳이 상대를 나쁘게 만들 필요도 없고
과거의 시간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나에게 이 관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를 판단할 때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후 당신의 마음은 더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그 어떤 명분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닳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끝내 선택하지 못해 더 오래 아파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갈등이 남긴 상처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갈등이 남기는 상처.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때 말다툼이 좀 있었을 뿐이야. 지나간 일이잖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갈등이 남긴 상처는 시간만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덮어둘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갈등을 단순한 의견 충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등을 존중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보다 더 큰 상처는 그 과정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말을 꺼냈는데 가볍게 넘겨줬을 때, 진지하게 말했는데 농담처럼 흘려보내졌을 때, 상처를 말했는데 예민하다는 말로 되돌아올 때, 그 순간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 앞에서는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구나. 갈등의 핵심은 누가 옳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지워졌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반복된 관계에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싸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설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침묵으로 타협한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서운함과 긴장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쌓인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관계를 식힙니다. 예전만큼 기대하지 않게 되고 연락을 미루게 되고 만남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정도는 다들 참고 사나? 괜히 관계를 망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참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를 존중하고 있느냐입니다. 존중에 빠진 관계에서는 어떤 갈등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다툼이 작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다음 갈등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싸움 자체보다 싸움 이후에 느끼는 허탈감 때문에 멀어지게 됩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느낌,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각, 계속 혼자 애쓰고 있다는 피로감, 이 모든 것이 쌓이면 관계는 조용히 끝을 향해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갈등이 남긴 상처는 화해로 치유되지 않고 태도의 변화로만 치유된다고. 그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사과가 오가도 마음은 다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거리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에서 거리라는 개념을 그토록 중요하게 보았는지, 그의 철학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쇼펜하우어의 거리 철학.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로 적당한 거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는 존재라고.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찌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모든 걸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오랜 인연이니까, 힘든 걸 아니까 조금쯤은 참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생각이 가장 많은 상처를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가까움과 존중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거리가 사라질수록 사람은 상대를 쉽게 대하게 됩니다. 말을 가볍게 하고 선을 넘고 상처를 줘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린 그런 사이잖아.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서로 따뜻해지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고 멀어지면 다시 추위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찾아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아픕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거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상대가 원한다고 해서, 관계가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편안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말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거리가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계속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노력은 당신의 마음만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는 이런 관계를 두고 감정의 낭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는데 나만 계속 애쓰는 관계는 성숙이 아니라 소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누군가와의 거리를 늘리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라고. 관계를 끊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조용히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가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에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자기 감정이 흔들리는 상태.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상대의 말과 행동이 이전만큼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들과는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없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말해도 안 바뀌는 관계. 우리는 관계가 힘들어질수록 자꾸 말을 하려 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어. 조금만 바꿔주면 좋겠어. 처음에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이해해 주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말의 톤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설명은 변명이 되고 부탁은 항의가 되고 대화는 결국 갈등으로 끝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이 말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해하면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성향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말해도 안 바뀌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바꿀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봅니다. 다른 표현을 찾아봅니다. 그러는 사이 상대는 변하지 않지만 당신의 마음만 점점 달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노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대를 바꾸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 관계를 계속 붙잡고 싶은 자기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관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존엄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설명해야 하는 사람은 이미 그 관계에서 동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중받는 관계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말했을 때 상대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건 소통의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침묵보다 더 큰 소음이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로만 쌓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는 어느 순간 분노나 무력감으로 변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지? 이 말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이 이미 충분히 신호를 받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신호는 더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라는 신호입니다. 말을 더 잘하는 방향이 아니라 거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면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말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 그 자리로 당신을 옮기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 선택을 패배가 아니라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런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소모시키는지, 그리고 왜 에너지를 지키는 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에너지 보존의 필요. 사람을 만난 뒤 유난히 더 피곤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무겁고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피로의 원인을 아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 옆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소모된다고. 이 피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입니다. 설명하려 애쓰고 이해받으려 애쓰고 맞춰주려 애쓰는 동안 당신의 에너지는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소모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아직 움직이는데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보이지 않는 출혈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힘이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에너지를 쓴다는 말을 일이나 노동에만 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관계가야말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기대를 반복해서 깨는 사람, 당연하다는 태도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 앞에서 에너지는 훨씬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누가 더 옳은지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내고 있는가입니다. 관계는 항상 균형을 요구합니다. 한쪽만 계속 참고 설명하고 조정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를 생명력을 빚으로 쓰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당장은 유지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는 무기력, 냉소, 사람에 대한 피로감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차가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건 차가워진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과열된 상태였다고. 에너지를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가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은 무한한 체력이 아니라 유한한 에너지 위에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 관계나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 조용히 멀어진다는 것은 상대를 벌주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크게 싸우지 않아도 관계는 끝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용한 이별이 왜 가장 성숙한 선택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조용한 이별. 이별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큰 사건을 떠올립니다. 격한 말다툼, 서운함의 폭발,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끝이 반드시 소란스러울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이별은 아무 소리 없이 이미 시작된다고. 조용한 이별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락을 덜 하게 되고 만남을 미루게 되고 예전처럼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에게 화를 내지 않게 되는 순간 사실 이별은 이미 절반쯤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왜 말도 없이 멀어졌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미 수없이 말했는데 누가 듣지 않았는가? 조용한 이별은 무례해서가 아니라 지쳐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은 이미 충분했고 기대는 여러 번 전달됐고 변화는 끝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준비가 된 만큼만 변한다. 아무리 정확한 말이라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말이 닿지 않는 관계에서는 침묵이 가장 정직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이별은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결론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관계 안에서 더 이상 자신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결정일 뿐입니다. 이 선택에는 드라마도 없고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안도가 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안도감은 처음엔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신으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큰 갈등보다 작은 무관심이 관계를 끝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다른 이름이라고. 조용히 멀어지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설명하지 않음이 때로는 가장 정직한 태도가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 우리는 관계가 끝날 때 항상 설명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왜 멀어지는지, 무엇이 서운했는지, 어디서부터 달라졌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비겁해 보일까봐, 차갑게 보일까봐 말을 덧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모든 선택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미 여러 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던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설명은 이해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설명은 대화가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를 두고 말이 닿지 않는 세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는 상태. 이때 설명을 계속 붙잡는 것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아직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마음을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말해줘야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오해를 모두 바로잡으려는 삶은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방식대로만 해석합니다. 그 해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선택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경계입니다. 더 이상 이 관계 안에서 증명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충분히 말했다. 이제는 말 대신 거리를 선택한다. 이 결심은 차갑기보다 탐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숙한 인간의 특징으로 불필요한 해명을 줄여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젊을수록 이해받고 싶어하고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설명하지 않는 선택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멀어지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다시 중심에 놓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선택 뒤에 따라오는 가장 큰 감정, 바로 죄책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 죄책감 내려놓기. 조용히 멀어지기로 결정한 뒤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은 미안함도 섭섭함도 아닌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던 건 아닐까? 그래도 내가 먼저 떠난 사람이잖아. 쇼펜하우어는 이 죄책감을 인간을 가장 쉽게 붙잡아 두는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은 도덕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참는 것이 선이고 떠나는 것이 악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 죄책감은 정말 잘못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오래 길들여진 습관인가? 많은 경우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은 누군가를 상처 입혔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늘 맞춰주던 사람, 늘 들어주던 사람, 늘 이해하던 사람, 그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배신이라는 단어를 꺼내 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실망시키는 것과 자신을 파괴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망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 참는 선택은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좋은 사람 역할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일수록 관계를 떠날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편에 서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는 첫 단계는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를 해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자리를 바꾼 것이다. 이 문장은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감정이 당신의 모든 선택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숙이란 죄책감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안고도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죄책감이 사라지면 나는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떠나야 한다고 느낄 것인가? 만약 두 번째라면 그 죄책감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음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일 뿐입니다. 이제 그 소리에 모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용히 멀어진 관계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끝을 맺는지 관계의 자연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번째 이야기. 모든 관계가 큰 싸움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소리 없이 이유를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굳이 이유를 만들지 않게 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마음도 생기지 않는 상태.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의 끝을 실패가 아니라 자연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가 끝나면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서 틀어졌는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하지만 그는 모든 관계가 설명으로 끝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 마음을 더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도 수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필요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며 의미를 다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배신이나 실패로 해석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계절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에 필요한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한여름까지만 곁에 있던 사람이었으며 어떤 사람은 가을을 지나며 자연스럽게 멀어질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겨울까지 함께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가 끝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끝까지 못 갔을까? 내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이 질문은 관계를 되돌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현재의 나만 붙잡아 둡니다. 관계의 자연사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더 이상 같은 속도로 걷지 않게 되었고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고 같은 침묵마저 편안하지 않게 된 상태. 그것이 자연스러운 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끝나야 할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큰 피로를 남긴다. 자연사한 관계를 무덤처럼 붙잡고 있으면 그 위에 새로운 관계도 지금의 삶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떠난 관계를 미화할 필요도 없고 악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때는 필요했고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충분합니다. 관계의 자연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 대신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다음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멀어짐이 남긴 자리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멀어져서 얻는 평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종종 관계가 멀어지면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연락이 끊기고 자리가 비고 예전처럼 웃지 않게 되면 마치 삶에서 한 조각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잃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얻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온입니다. 늘 신경 써야 했던 말, 눈치를 보게 만들던 분위기,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쳐있던 마음, 관계가 가까웠을 때는 그 피로를 사랑이나 책임으로 착각하며 견뎠습니다. 원래 관계라는 게 그런 거지. 내가 좀 더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멀어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조용해도 괜찮았구나. 이렇게 숨 쉬어도 아무 문제 없구나. 쇼펜하우어는 평온을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쓸데없는 자극에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가 하나 줄어들었을 뿐인데 하루가 가벼워지고 생각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덜 소모됩니다. 괜히 했던 말이 떠오르지 않고 다음 만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해야 할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답합니다. 마음이 편해졌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에게 과부하를 주고 있었다고. 평온은 이기심의 결과가 아니라 과잉된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관계는 늘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관계는 자신의 내면을 소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멀어지고 나서 얻는 평온은 공허가 아니라 정리된 공간에 가깝습니다. 그 공간이 생겨야 비로소 나의 감정이 들리고 나의 리듬이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이다. 모든 멀어짐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멀어짐은 마음을 살리는 휴식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관계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법, 관계의 유한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번째 이야기. 관계의 유한함. 우리는 관계를 시작할 때 좀처럼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영원할 것 같고 우정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은 더 아파합니다. 왜 변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기대 자체가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영구적인 소유가 아니라 일정 기간 함께 걷는 길로 보았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시작이 있다, 끝도 있다는 사실을 자연의 이치처럼 받아들여야 마음이 덜 상처받는다고 했지요.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더 괴로운 것은 끝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자신의 기대입니다. 이 사람은 달랐을 텐데 우리는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이 이별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유한함을 비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의 관계를 덜 집착하고 덜 소모적으로 대합니다. 상대에게 모든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을 끝없이 증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관계가 영원하다고 믿을수록 우리는 참아야 할 이유를 만들고 견뎌야 할 명분을 쌓습니다. 하지만 유한하다는 걸 알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지금의 나를 더 나아지게 하는가? 이 질문은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키는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의 끝을 패배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역할이 끝난 것일 뿐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어떤 관계는 한 시절을 함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시절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존중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항상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놓지 못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유한함을 인정하면 관계는 가벼워지고 이별은 덜 비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더 담담하게 소중히 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결국 누구를 남겨둘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2번째 이야기.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버린다는 뜻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관계 정리는 배제가 아니라 선택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성숙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떠나면 나는 너무 냉정한 사람이 아닐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래서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도 몸은 남아있고 관계는 유지되지만 대화는 줄어들고 기쁨보다 피로가 쌓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관계의 무게중심이 무너진 순간이라 보았습니다. 관계란 서로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해주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의 만남이 늘 설명과 변명으로 시작되고 만나고 돌아오면 허탈함만 남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남겨둘 사람은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굳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는가?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며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귀합니다. 남겨둘 사람은 당신의 모든 시간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항상 연락해야 안심하는 관계보다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가 훨씬 건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인생의 손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소음이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정직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해집니다. 모두를 지키려다 자신을 잃는 것보다 몇 사람을 남기고 자신을 지키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남겨둘 사람은 당신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붙잡고 싶어지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이어온 관계가 조용히 정리된 자리에 이제 진짜 인연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당신 자신을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떠나는 법, 조용히 멀어져도 괜찮다는 결론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떠나도 괜찮다. 우리는 오래도록 관계를 붙잡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참는 법, 맞추는 법, 버티는 법은 익숙한데 떠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파도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변하면 달라지겠지. 이 말로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관계가 끝까지 가야 할 의무는 없다고.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그 시간을 넘기면 노력은 미덕이 아니라 소모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상대를 설득하지 못해서도 내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 관계가 지금의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선택입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 관계, 설명할수록 지치는 대화, 만날수록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성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를 정리할 때 분노로 떠나지 말고 미련으로 남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자기 삶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이 가장 상처가 적은 이별이며 가장 긴 평온을 남깁니다. 떠난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가 있었기에 당신은 자신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무엇을 더는 감당하지 않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인생을 훨씬 덜 아프게 만드는 지혜가 됩니다. 이제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떠나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조용히 곁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부담 없이 구독과 좋아요를 살며시 눌러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이미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